야다마 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함경도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한때 평화롭고 조용한 농사일과 가족의 따뜻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그곳의 풍경은 한가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 맞닿은 지역이었던지라 외세의 침략은 불가피했죠. 평화로운 일상은 갑작스러운 오랑캐의 침략으로 모두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황급히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전쟁에 차출해 전장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아내들은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떠나는 자식들의 어깨를 붙잡고 애써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했으며 눈빛 속에는 떠나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조정에서 차출된 남자들은 하나둘 전장으로 떠났고 떠나면서도 마을에 돌아올 기약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일부 늙은 남자 노인들이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죄다 여자들이었죠. 그들은 홀로 그 자리를 지키며 남은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이들은 남편과 아들이 전쟁에 나가며 겪게 될 고통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마을은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기약이 없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여자들만 남은 마을은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젊은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건만. 마을 여인들은 곡소리를 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마을 일을 함께 도와주고 힘쓸 젊은 남자 한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부천지라고 할 정도로 여인들만 남은 마을은 쇠퇴해갔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젊은 남자 관리를 한 명이라도 제발 보내달라는 상소문을 관청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원준으로 젊고 잘생긴 하급관리였습니다. 이제 막 관청에 부임한 터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관청에서 현장 경험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그를 마을로 파견한 것이죠. 원준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여인들은 기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인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려 그에게 시선을 주었죠. 아주 잘생긴 미남인데다가 키도 훤칠하게 크고 몸도 탄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기존 마을 남정네들이 순간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원준의 모습에 매료된 것이었죠. 원준은 마을의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며 필요한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관청에서 보낸 사람인 만큼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충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준은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기록해 집으로 돌아왔죠. 단순히 관리가 아니라 마을에 소속된 한 명의 일원으로서 다시 마을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원준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농사일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대부분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농사를 돕는 일이 마을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준은 아침 일찍부터 일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쟁기를 끌고 씨앗을 뿌리며 노동의 고단함을 몸소 체험했지만 그만큼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의 밭을 먼저 관리해 주기로 했죠. 날이 더워 그가 우통을 벗고 일을 할 때면 은근히 마을 여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새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그의 근육에 시선이 꽂힌 여인들은 아랫도리가 축축해지기도 했죠. 전쟁이 시작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욕구를 풀지 못한 여인들이 마을에 한가득이었습니다. 과부들은 표현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젊은 남자를 데리고 한바탕 일을 벌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남자라고 노인들만 있던 마을에 원준이 부임한 것은 남색을 밝히는 여인들에게는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죠. 원주님은 정말 멋지군요. 힘도 좋고 일도 잘하잖아요. 마을의 젊은 과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준이 농사일을 돕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고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능숙한 일 처리에 반해버린 듯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원준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또 다른 여인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과부로 남편을 잃은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원주는 그 어떤 남자보다 강하고 든든한 존재였기에 마음속으로 깊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여인들은 원준과 더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원준이 마을을 돕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마음은 서서히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원준은 그들을 경계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마을의 일원으로서 여인들의 마음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일으킬까봐 걱정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 이 고난을 이겨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젊은 과부들이 단체로 원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먹을 것이 한가득 들려 있었죠. 이들은 모두 힘쓰는 일이 필요해 원준에게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원준은 여인 한 명 한 명의 부탁을 결코 거절하는 일이 없었죠. 밤늦은 시간까지 마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힘쓰는 일을 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착한 원준의 심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고장난 집을 고쳐주거나 농사를 대신 해주거나 쌀을 날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원준이 힘을 쓰는 일을 해준 날 밤에는 젊은 과부들이 이불 속에서 남몰래 원준을 상상하며 즐기기도 했습니다. 과부들은 점점 더 자주 원준의 집을 찾았고 사소한 일들을 부탁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원준은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더라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서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원준을 향한 감정이 깊어지는 여인들이 늘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마을을 돕는 일에 집중하며 마을의 화합과 회복을 위한 일에 힘썼습니다. 원준이 마을에 어느 정도 정착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은 길어졌고 남편들이 마을로 돌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마을 여인들은 남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원준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은 거의 모두 전쟁에 나갔고 남은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기에 원준은 마을에서 유일한 젊고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마을 여성들은 누가 원준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는 경쟁이 생겼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원준과 가까워질지, 누가 원준의 아이를 가질지 속삭이며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여월마님이었습니다. 여월마님은 전쟁 전부터 이미 남편을 두고도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던 젊은 과부였고 마을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왔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원준이 마을에 온 이후 여월은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월은 원준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대표적인 과부였습니다. 전쟁 전에도 이미 여러 마을 남자들을 홀렸을 만큼 아주 크고 볼록한 여월의 몸매는 원준도 사내인지라 눈길이 갔습니다. 하지만 관리에 본분을 다하기 위해 여월을 탐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마을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월은 원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원준이 일을 돕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옷매무새를 제대로 여미지도 않아 뽀얀 살결이 제대로 드러나게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원준의 시선을 끌려고 했던 것이죠. 몸을 숙일 때 옷깃 사이로 중요한 부위가 선홍빛 조롱박처럼 드러나도 여월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준이 그것을 탐해주길 바랐습니다. 여월은 자신의 의도를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준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조금 더 의도적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다른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며 원준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원준 나리, 오늘은 제가 특별히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잠깐 쉬세요. 이렇게 바쁘게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잠시 쉬면서 우리 얘기도 나누고 조금 편안히 있어요. 여월은 원준에게 노골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분명했죠.
다만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월은 원준이 다른 여자들에게 시달리다 지쳐 결국 마을을 떠나게 될까봐 마음 졸이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여인네들이 원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음흉해졌고 더 노골적으로 그를 유혹하려고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여월은 마을의 여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여월이 집으로 부른 여인들은 모두 원준에게 하나같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준 나리에게 모두 관심이 있다는 걸. 하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그의 마음을 탐낸다면 결국 그가 지쳐서 마을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요? 여월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을은 더 망가질 게 뻔하고 우리도 아주 유능한 젊은 관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잃어 우리 모두 힘든 건 익히 알고 있지만 사내 하나를 두고 이런 식으로 그를 차지하려고 싸운다면 결국 마을은 그를 잃을 것입니다. 그녀는 원준이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월의 말을 마을 여인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들 모두가 원준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여월의 말에 반기를 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여월이 숨을 고르더니 모두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원준 나리를 불러오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합시다. 이미 전쟁이 오래 지속이 돼서 가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사내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인 단 한 명만이 원준 나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원준 나리의 아이를 가장 먼저 베는 여인에게만 나리를 허락하는 것으로. 여월은 결단을 내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고 방 안에 모인 여인들은 모두 흠칫 놀랐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여월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했죠. 그러니까 원주님의 아이를 먼저 임신하는 사람이 그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한 과부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원준 나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로 해요. 이렇게 해서 그가 지치지 않고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월은 분명히 말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혼자 상대하기엔 아무리 원준나리 같은 건장한 사내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말고 여월마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한 과부가 이야기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즉시 여월은 원준의 집을 찾아가 그를 데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마을 과부들과 여인들이 한데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원준은 의아해했죠. 여월은 원준에게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준 나리, 저희는 나리가 마을에 온 후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리가 온 후로 마을이 안정을 찾았지요. 전쟁이 난 후로 젊은 사내들은 씨가 말랐고 마을의 남자라고는 온통 늙은이들 뿐이었는데 그래도 나리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월이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관리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저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원준이 물었습니다. 지금 나리께서 저희 마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주신다는 걸 압니다. 허나 아시다시피 이 마을에는 젊은 사내가 나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일 저 일 마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것은 너무도 잘 압니다만 마을 젊은 처자와 과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딱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인가요? 마을이 활기를 띠고 여인들도 다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면 욕구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몸이 노곤하면 잠을 자듯이 몸이 달아오르면 이것도 해결해야 사람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나마 마을 처자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리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로 이어진다면 우리 여인들은 더욱 정신적으로 고달파질 것이고 마을은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여월이 이야기하자 옆에서 하나둘씩 젊은 과부들도 거들었지요.
원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여인들의 요구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을 다시 일으키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인 고민이 그의 마음을 계속 흔들리게 했습니다. 여월마님, 이것은 정말 마을을 위한 일일까요? 원주는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함께 신중한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여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월은 그런 원준의 말에 잠시 생각한 후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원준날이 당신이 여기 온 이유는 마을을 돕기 위해서죠. 마을의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마을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슬픔과 불안에 빠져서 마을을 지킬 수 없어요. 원준 씨가 이 일을 맡아준다면 마을의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원준은 그제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다시 일으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월이 제안한 일이 마을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준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마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마다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도 마을을 위한 일이라면 맡겠습니다. 그의 승낙을 받은 여월과 다른 여인들은 기뻐하며 서로의 눈을 맞췄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마다 과부들이 하나씩 원준의 집을 찾아와 거사를 치렀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사내의 힘에 흠뻑 빠진 과부들은 앙칼진 소리를 내며 방안을 열기로 가득 채웠죠. 원준은 처음에 마을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이 일이 마을을 돕는 일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혈기왕성한 성격과 마을을 위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고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반겼죠. 몸을 이용해 여인들을 만족시켜주고 이를 통해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고 여인들에게서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원주는 스스로가 마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주는 점차 그 일의 무의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느꼈던 일이 점차 반복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자꾸만 싹트기 시작했죠. 사실 이 여인들은 다 임자가 있는 몸들 아닌가? 근데 내가 어찌? 속으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탐스럽다고 생각했던 과부들의 몸도 이제는 별 감흥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는 여전히 마을을 돕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 밤 여인들이 찾아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상에 점점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아무런 애정이 없어서였을까요? 여인들은 생각했던 대로 아이가 배지 않았습니다. 분명 원준의 큰 것이 들어와 한가득 몸속을 적셨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어떤 과부도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여월을 비롯한 여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지친 원준이 돌연 마을을 떠날 수도 있을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고달픈 하루를 보내던 원준은 어느 날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마을 가장 구석에서 홀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던 진태화라는 여인이었죠. 그녀는 쌀가마를 지고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태화의 아리따운 모습과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호기심에 원주는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화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지만 무언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원주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을에 사시는 분입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주는 태화가 들고 있던 쌀가마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살짝 경계심을 보였지만 원주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태화는 고개를 돌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고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리 주시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주는 여전히 태화가 짊어진 쌀가마를 자신이 대신 지겠다고 말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태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원준의 진지한 태도에 결국 쌀가마를 내주었습니다. 원준은 가마를 어깨에 지고 태화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준이라 합니다. 마을에 파견된 관리입니다. 원준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태화는 잠시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원준의 진지한 태도와 함께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마을을 위해 힘써 주신다고요. 태화는 원준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준이 마을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직접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진태화는 오라버니인 진태평이 전쟁에 나간 후 태평의 자식 2명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애딸린 과부로 잘못된 소문이 돌긴 했지만 태화는 혼인을 하지 않은 여인이었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도 그녀는 오라버니의 자식들인 금동이와 은동이를 기르는 데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실한 처자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아이 2명을 길러야 하는 일은 정말 고달팠죠. 외롭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때문에 태화는 원준에게 처음에는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돕는 그가 진심으로 마을을 위해 행동하는지 아니면 어떤 흑심이 있어서 다가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녀를 키우십니까? 쌀을 지고 태화의 집에 온 원준이 물었습니다. 네, 근데 제 아이들은 아니고 오라버니의 자식들입니다. 오라버니가 전쟁에 나가시는 바람에 태화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슬픔이 묻어났지요.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제게 말하십시오. 뭐든지 도와드릴 수 있답니다. 이 몸을 보시죠. 원준이 태화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잡아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태화는 피식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죠. 백옥 같은 피부와 향긋한 미소에 원준은 갑자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마을의 다른 여인들을 봤을 때는 한순간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휩쓸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젊으신 분 혼자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마을 사람들 모두를 도와드리러 온 것이니 제가 할 일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원준은 따뜻한 말투로 태화에게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과부들이 원준의 집을 찾아와 옷을 풀어헤쳤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움직임 속에서도 원준은 온통 태화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과부들이 내는 앙칼진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머릿속에는 온통 태화와 나눴던 대화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태화는 원준과 점차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원준은 태화가 홀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찾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금동이 은동이와 놀아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태화 역시 처음에 가졌던 경계심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원준의 모습과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지요. 원준의 말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원준은 태화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였고 그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점차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을을 돕기 위한 연대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화는 원준의 따뜻함과 진심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원준은 태화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에 감동했습니다. 둘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마다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원준이 태화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난 후 둘은 밖으로 나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을은 조용했고 별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화는 원준과 함께 걷는 것이 낯설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참 외로웠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유일하게 제가 의지했던 오라버니는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나리께서 와주신 덕에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요. 감사드려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가 마을에 있으니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인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태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그동안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원준이 자신에게 건넨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 순간 그녀는 원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원준과 태화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금동이 은동이도 이제 원준을 정말 아비 대하듯하며 잘 따랐죠. 원준은 이제 다른 과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옷을 풀어헤치고 자신에게 달려들어도 눈 깜짝하지 않았죠. 원준과 태화는 서로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태화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저녁 식사를 얻어먹었던 원준은 자신의 집에서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태화는 은근 긴장을 했지만 하나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끌리듯 그의 부름에 응하고 원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 닭을 잡아와 푹 고운 뒤 태화에게 대접한 원준은 흐뭇하게 그녀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리가 음식 솜씨가 아주 대단하시네요.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준이 말하며 웃자 태화는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두 사람은 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방 안 공기는 왠지 뜨겁게 데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기묘한 정적 속에서 두 청춘 남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준과 태화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맞추고 서로의 그곳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준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아찔하고 움찔거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크게 헉헉 소리를 냈습니다. 태화도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젊은 사내의 손길에 몸을 그대로 맡겼습니다. 그녀 역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터져나오는 앙칼진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느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원준은 태화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했고 태화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며 동이 틀 때까지 뜨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원준을 탐하기 위해 집에 찾아왔던 여월이 이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만 것이지 뭡니까? 여월은 어떻게든 원준을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켠 여인이었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원준이 태화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죠. 그도 그럴 것이 원준이 평소 다른 여인들과 거사를 치를 때 내던 소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태화라는 여인과 사랑을 나눌 때 원준은 정말 진심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과부들과 할 때는 어떤 감흥도 없어 보이던 원준이었는데 태화와 할 때는 금방이라도 미치겠다는 듯이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월은 원준과 태화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자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준은 이제 더 이상 마을의 다른 여인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죠. 여월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차 불안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원준을 향한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그 욕망은 단지 원준을 차지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태화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월은 태화가 집 앞에서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며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태화는 금동과 은동을 데리고 마을 안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여월은 그 모습을 관찰하며 태화의 표정과 행동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태화는 점점 더 피곤해 보였고 그녀가 일하는 모습도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월은 태화가 갑자기 식사를 거르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가끔씩 속이 울렁거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월은 곧바로 그 징후가 입덧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태화는 몸이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난 후 어지러워하다 갑자기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여월은 그 순간 태화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태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원준의 씨로 만들어진 것이겠죠. 여월은 더 미루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격적으로 태화에게 접근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태화야, 요즘 들어 마을에 잘 보이지도 않고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많이 모셨으니까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오라버니 아이들을 돌보느라 시간이 참 없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아니다, 안 그래도 너가 걱정돼 지켜봤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구나. 어디가 아픈 게냐? 얼마 전부터 갑자기 속이 좋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심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2명을 길러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야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오라버니 소식은 아직인 게냐? 기약이 없습니다, 마님. 태화 역시 뱃속에 아이를 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원준의 아이일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 원준에게 말을 꺼내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죠. 태화야, 아무래도 너가 아이를 뵌 것 같구나. 마을의 사내라고는 원준나리밖에 없는데 어찌 저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인 게냐?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찾아왔는데 어찌 이 가여운 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태화는 반드시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월이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너 형편에 기를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데려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나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데. 넌 조카라도 있지. 나는 아무도 없어 참으로 외롭구나. 또 네가 혼자 아이 3명을 기르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다. 내가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게 해주면 내 남편이 갖고 있던 농작지의 반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농작지의 반이라니. 여월의 남편은 마을에서도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했던 양반이었기에 그의 농작지 반만 가져가더라도 평생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었죠. 태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주기만 한다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님. 태화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말 큰일이었죠. 원준에게도 당장 이 이야기를 전하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럴수록 태화는 원준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느꼈죠. 사내로서 젊은 처자와 하룻밤을 보내면 마음이 식을 법도 한데 어찌 되어서인지 원준은 그날 이후 태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곱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화도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태화는 점차 원준의 변함없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준은 마을의 일을 열심히 돕는 한편 태화와 아이들에게도 많은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준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그가 단순히 자신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여월은 태화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여월은 여전히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고 태화가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태화에게 접근하여 고민이 된다면 농작지와 거금까지 같이 주겠다고 제안했죠. 그러나 태화는 더 이상 여월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마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 소중한 생명을 어미도 아비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준나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여월이 태화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직 나리께 말씀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어찌 어미가 되어 자식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나리가 저를 버리더라도 저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태화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여월은 태화의 대답을 듣고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그녀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태화와 원준 사이의 사랑이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태화는 원준과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결심을 확고히 하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원준에게 고백하려 했습니다. 원준 나리께 중요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리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원준은 태화의 고백을 듣고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표정이 굳고 말았죠. 그 모습에 태화는 속으로 좌절했습니다.
관리인 원준이 아이를 뺀 미천한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굳었던 원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기쁨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당신과 제 아이가 자라고 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군요. 제가 아비가 되는 것인가요? 태화는 원준의 반응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준이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지만 원준은 자신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태화는 원준의 말 속에서 진심을 느끼며 그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준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새 생명의 부모로서 또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 태화가 힘들어지기 전에 빨리 혼인식을 올리기로 했던 것이죠. 혼인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준을 탐하던 과부들도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욕구 때문에 한 젊은 사내의 인생을 망칠 뻔했다는 생각에 후회스러움을 느꼈고 그런 원준을 구해준 태화에게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죠. 그 자리에는 여월도 있었습니다. 어딘가 씁쓸한 표정인 여월은 끝내 쓴웃음을 지으며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화와 원준이 낳은 아이를 함께 축복하며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한번 활기를 띠고 원준과 태화는 그 사랑을 통해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